우리 교도인들은 일주일간 그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을 하면서 살아오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 법회입니다. 다음 주 명절 세제를 시작으로 연말 정산에서부터 교당과 각 개인 일관인들이 연말을 정리하는 12월의 정산과 정리의 계절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무엇을 하셨든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인생을 걸어오셨든 각자의 사은 연시를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간만에 108배를 올렸습니다. 우리 주무님 간만에 저라니까 어떤 마음이 어떠셨어요? 늘 하던 거지만 그 아픈 다리로 그래도 쉬지 않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요즘은 신기하가 있어서 했더니 근육이 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 이게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조금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데 오늘 늘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핵심을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운동 다니는 에서는 주님은 딱 두 가지 부릅니다. 교회 다니거나 술을 가까이 하거나 하면. 처음 오늘 108배 하시는 우리 미선님, 미륵 미자에다가 좋을 선자입니다. 나중에 법명이 나오면은 우리 교당에 삼선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효선, 가선, 미선. 그때 선자도 다 같은 한자입니다. 그 공교롭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미선님은 오늘 108배 해본 적은 있어요? 아, 생전 처음 있었어요?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어요? 원불교에서는 108배 자세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자세면 됩니다. 두 번째,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에 따라서 우리 대타원님, 바라보는 대타원님 앉아서 정성스럽게 하시고 회장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엎드리고 또 서서 하시고 참 이게 전형적인 108배 제대로 채를 잡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에 아까 미선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번을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해라. 자세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원북에서는 오체 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체는 어디와 어디를 말해요? 예, 예, 맞습니다. 박이라고 하죠, 여기를. 완 또는 한자로 박이라고 합니다. 상박, 하박. 제가 뭐 다리가 짧은 제가 시범을 보이기는 어렵지만 불교생들 한번 들으셨어요. 여기 부분, 여기 그다음에 바닥과도 보세요. 절에서는 이렇게 올리는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손바닥과 이 박 부분, 이마 부분과 더불어서 내려가면 됩니다. 특히 이마와 가슴이 최대한 땅에 가까이 붙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마와 땅을 가까이 최대한 밀착하라고 할까요? 중앙님이 어느 정도 핵심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대중사님은 옛날 나이로죠. 옛날 나이로 한 40이 넘어가면은 죽음의 보따리를 따로 챙기라고 하셨어요. 죽을 준비를 하란 뜻이 아니라 근데 그 말을 요즘은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나이가 달라요. 60 정도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순서를 다투지 않고 갑니다. 나이가 특히 50대, 아직은 40대지만 40대 꽃다운 나이지만 내년이면 50 같이 들어오잖아요. 반갑습니다. 네. 그 상박, 하박을 땅에 붙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내 몸으로 열심히 무슨 일과 인연들을 해오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 바닥에 딱 붙이라는 얘기는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에 그게 좋은 것이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든 그게 무슨 마음이든지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슴으로 최대한 무릎에 붙여서 내리라는 얘기는 내 감정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들끓고 인간의 오욕으로 들끓었던 일주일간의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108배의 의미도 없이 하더라도 108배를 하고 나면은 정리가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종사님은 왜 죽어가는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이가 50이 넘어지고 60이 넘어지면서부터는 삶의 자체가 방향이 달라요. 50,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뭔가를 이루어서 쌓아서 성과를 이뤄내는 나이들이에요. 근데 50이 넘어 52 짝저짝에서부터는 자꾸 비워가면서 내려놓고 비워가면서 이뤄가는 나이예요. 나이가 넘어서까지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고 제가 내려놓고 비우라고 한다고 원불교 내려놓고 비우면 좀 다릅니다. 뭐 여기서 내려놓고 비웠다고 가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야 되고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저조차도 내일이면 다시 교단 경제를 위한 또는 개인 4시간 또 알바를 또 아침에 또 나가야 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죠. 각기 삶의 현장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나가되 이제는 비우고 내려놓으면서 삶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죽어가는 보따리를 따로 챙기라는 얘기는 어떤 뭐 적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놓고 비울 때 죽어가는 보따리가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오체투지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법문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법문 공부 들어갈 때 이제 지금 저희가 5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미소님을 위해서 그래도 원칙은 말씀드리고 가야겠네요. 이 법문 공독은 맨날 앞에 쪽부터 오시는 교무님들마다 어디부터 해? 정전부터 해. 물론 저도 정전을 해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냥 뒤에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정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뒤쪽부터 가보자. 두 번째, 나눔 목표를 할 때는 시적을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생각은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턴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생각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인턴님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누가 됐든. 어느 누구도 상대를 지적해 줄 권리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는 있어요? 이 자리가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지적이 나는 그랬다. 아이화법 좋습니다. 아시죠? 내 생각에는 이렇다.
야, 지저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법문 읽다 보면 꼭 자학을, 제가 법문 읽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산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여기서. 그냥 그런, 자학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학하지 마세요. 세 번째, 법문 공부할 때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주제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일상적인, 뭐 정말 오늘 할 얘기가 없어,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번 주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복잡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이 법문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든 걸려 들어와서 여러분들 삶 속에 다 이 법문이 그물망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안 걸려 들어온 데가 없어. 뭔가가 걸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법문의 바탕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문 나눈 공부가 각자 감상만 잠깐 얘기하고 아유 이번 짜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법문 가운데에서 감상을 찾아내서 끌고 오는 게 이 법문의 그날 공부한 게 살아난다는 얘기야. 세 가지, 지적하지 않는다. 자아가지 않는다. 주제로 돌아온다. 아니 우리 나머지 교수님들은 어느 정도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고 미소님 처음이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촉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진도가 11장 차례입니다. 호주 김여사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부촉품 11장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시반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자, 법문을 봉독할 때는 쭉 읽었어요. 우리 주부님 공부 잘하니까 지금. 회장님도 공부 잘하셨죠? 쭉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하면 쫀득 대답이 잘 안 나와. 그래서 법문을 끊어봐야 돼요. 끊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그랬어요.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 그럼 이것을 듣는 입장으로 바꿔보세요. 듣는 입장으로 바꾸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으나 이 법안에서 많이 굴렀으나 듣는 입장으로 바꾼 거예요. 마음에 유감되는 바 세 가지가 있다. 유감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참 유감이다. 예, 예, 예. 걸려있는 마음 또는 남은 감정. 있을 유자에다 감정 감자잖아요. 유감입니다. 뭐. 너 나한테 유감 있어? 그렇게 묻는다면 뭐 감정 남아 있어? 그런 뜻이잖아요. 또는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들어갑니다.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뭐 생각되는 거 없어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한다.
이거 누가 가장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한다. 누가 가장 많이 해요? 예? 예, 중궁기. 음. 특히 이런 것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교무, 그 다음에 정치인.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 조심해야 돼. 자,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한다. 근데 뭐가 귀하다고 했어요? 행실,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증득한 것이 공부인의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다 그랬어요. 행실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마음 법을 얘기하지만 참. 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교무님들도 천층만층, 교도님들도 천차만차입니다. 교무님들도 이런 경우도 있고 저보다 훌륭하신 경우도 있고 참 딱하다 싶은 교무님도 있어요. 교도님들도 어때요? 참 버포가 같다 분도 있고 참 삶이 참 고달프겠다 싶은 분도 있고 교문대도 머리를 숙여서 배워야 될 교도님들도 있어요. 뭘로 판단돼요? 행실로 판단된다는 얘기예요. 증득한 것이 다르다. 증득은 뭐예요?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처럼 진리를 깨달았다 이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삶 속에서 걸어오면서 일과 인연 속에서 하나하나 예, 회장님 맞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왔느냐 이거예요. 하나하나. 인생의 아픔조차도 기쁨조차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왔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법문에 귀하다 그랬어요. 귀하다. 여러분들 마음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님, 이거 우리 갑자기 질문한다. 우리 이게 대화 패턴이에요. 나누는 거니까. 마음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뭐예요? 이유를 잡잖아요. 네. 안 들을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좀 법을 배운 사람은 모든 걸좀 품어 안고 또 내 삶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데 비슷한 사람 사이 보기에 표현은 다르지만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보기에 우리 삶에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경계들이 있죠. 어떤 경계예요? 세 가지 경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경계가 어떤 경계예요? 마지막. 자, 우리 교수님들도 아시는 순경, 역경, 가장 어렵다는 공경. 자, 순경은 모든 일과 인연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 역경은 또 뭐예요? 역경부터 얘기하죠. 역경은 뭐예요? 아, 어쨌거나 일과 인연이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아, 참 인생이 고달파. 이놈의 애들까지도 고달파. 자, 공경은 뭐예요? 주문님 이런 건 우리 주문님한테 맨날 물어줘요. 주문님은 흘려도 그냥 저랑 같이 웃으니까. 공경은 뭐냐면은 부질없다, 덧없다. 이거 어느 때 많이 나와요? 공경이? 그렇죠. 사회에서 어느 때 허무해요? 다 이뤘을 때 허무하지만 다 놓았을 때
다 놓았을 때가 와요. 언제? 때를 따라서 퇴임을 해요. 공경이 어느 때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많이 뭐 퇴임을 합니다. 그럼 세월 따라서 배우자가 사별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업도 때를 따라서 놓아요. 애들도 때를 따라서 떠나가. 영원히 내 품 안의 자식이. 그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마음의 공허함과 육신의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이때 공경입니다. 대산 종사님은 이 공경이 가장 무섭다고 해요. 마음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 경계를 공부심으로 돌리냐 그냥 휘둘려 가냐 그 차이에서 나타난다. 공부한 사람들은 어때요? 순경이 돌아와도 자 주변의 일과 인연이 너무 좋아. 저 우리 미소님을 꼭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미소님. 자 일과 인연이 좋아. 자 우리 교당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반응이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게 위해서. 자 일과 인연이 좋으면 교당 찾기가 어려워요. 보통의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과 인연이 좋을 때 꼭 교당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요? 이건 회장님이 아실 거예요. 자, 일과 인연이 좋을 때만 교당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자랑하고 싶어, 막. 자식자, 뭐,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이렇게 잘 됐어. 밥도 사. 자랑하고 싶어요. 어려울 때는 절대 안 나와. 어려울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내 힘으로 막 이뤘어. 밥도 사고, 목에 힘도 딱 주고. 자, 보면 이제 그분은 오실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어요. 이제 밥 먹고 갔을 때까지 자랑하는 거. 자, 자, 역경일 때는 보통의 중생들은 역경일 때 그 마음 공부를 찾아요. 또 진리가 그렇게 생겼어. 역경을 통해서 내려놓고 비워서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게 역경이에요. 우리 중생들의 몸 구조가 역경에 가장 잘 이게 체질화되어 있다니까요. 상근기들은 어때요? 순경도 잘 갖고 놀아요. 역경도 잘 갖고 놀아. 공경은 아예 삶 자체가 공경이니까 공경 자체 공경 자체에 바탕에 있어요. 상근기들은. 근데 일반 중생들은 어떠느냐? 역경에서 보통 마음 공부를 찾아오는 게 보통의 우리 중생들이에요. 근데 공부인들과 공부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공부인들은 순경이든 역경이든 공경이든 공부심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잘 될 때는. 자, 남자들 돈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는 곳은 어디까지? 세상 남자들, 마음 공부 없는 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어디로 돌아가요? 남자들 마지막에. 세상에 돈 많은 남자들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보세요. 회장님, 맞습니다. 명예나 돈, 명예나 약, 여자, 그렇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마음 공부 안 돼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좀 나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 여성분들이 여성의 심리학은 있어도 남성 심리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남성 심리학 없어. 아, 남성 심리학은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아니, 남성 심리학은 없어요. 제가 남성 심리학은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은 아동 심리학하고 이렇게 거기서 찾으면 남성 심리학은 아직 없어야 돼. 남성들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애들하고 똑같은 거야. 뭐, 인턴님 표정이 많이 봤다고 하는 표정인데
마음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경계를 당해보면 알아요. 순경을 당했을 때 감사 돌리고 감사도 돌리고 더 자중하고 그때 또 베풀어. 혼자 다 가지지 않고. 역경일 때는 어때요? 대부분 역경일 때 무너져.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뭐 역경 때 아무렇지도 않게 겪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만 그 보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챙기고 돌아놓고 돌려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경일 때 가장 힘든 공경은 이 자리에서 공경 겪는 분들이 누구냐면 저기 우리 대타원님 그리고 아직까지 남편이나 자식들하고 있을 때는 좀 덜해요. 근데 은타원님은 심지가 좀 강해. 그래서 공경도 인생 그런 거죠. 틀이 커. 그러니까 좀 잘 겪는 거예요. 근데 공경은 사람 따라 달라요. 대타원님하고 저도 좀 겪는 것 같아요. 갱년기가 와가지고 눈물이 자꾸 많아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인과 공부인이 아닌 사람들은 경계를 보면 안다니. 공부에 아닌 사람은 어때요? 경계 따라서 그냥 흘러들어갑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따라 흘러들어가 버리고 나쁜 일이면 그 속에 빠져서 참 인생 고달프죠. 공경 오면은 여러분들 순경과 경계는 경계인 줄이라도 압니다. 공경 오면은 경계인 줄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행실과 증득한 것이 경지에 이른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무님이지만 법을 얘기하지만 그 행실이 교무답지 못하고 또는 교무나 교도답지 못하고 교무도 그래서 교무는 무슨 교도라고 해요? 교도라고 통칭을 하지요. 교무는 출가 교도라고 해요. 출가하지 않은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교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실이 못 따라가는 교도님들이나 마음 공부, 경계 따라 세상에 부평도처럼 떠다니는 거 말고 그래도 이 법의 뿌리를 내려서 가는 공부한 사람이 귀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행실의 문제에서는 입으로는 일 다 했어요. 입으로는 일 다 해요. 다 해결됐어요. 말로는 이미 다 깼었어. 하지만 일과 인연은 어때요? 회장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갈수록 일과 인연은 두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일과 인연은 열어보면은 만만치가 않아. 우리 미소님 자그마한 아까 선생님 하시던 사업 운영하고 계시죠? 그 만나는 이 직원들 운영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직원들 말 잘 들어요? 일과 인연은 뚜껑을 열어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실이라는 얘기는 대중삶의 행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로는 안 되고 경험과 실행이 되어야만이 아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가죠.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하다 그랬어요. 육안은 뭡니까?
오늘 맛있는 반찬 준비하고 급히 달려오신 부회장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회장님. 육아는 뭐예요, 육아?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거. 내 눈에 보이는 사은 현실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내 눈으로는 보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하다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을 믿어요? 그렇죠. 회장님은 늘 참 존경합니다. 늘 문열이나 이렇게 미소님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주무님한테 편하게 주무님은 정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 가장 근사치로 얘기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제가 정답 듣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를 풀자고 하는 얘기예요. 육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으로 믿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자, 제가 어제 저는 토요일 날 쉬는 날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저녁에 내려오는데 어떤 한 생각에 매여 있어서 무슨 생각으로 내었는지 음성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 제가 바라봤던 육안의 세계가 제대로 봤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생각에 매여서 집까지 오는 두세 시간 동안 길이 오긴 왔어요. 부장님 그런 적 없어요? 그죠? 그럼 그때 바라봤던 여러분들의 육안이 확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분다라는 것이 네, 반자를 쫙 지었어요. 그렇죠. 관자도 있고, 글씨가 있고, 글도 있고, 네, 관 있고, 네. 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 뜻이 다 조금씩 달라요. 같이 보는 거지만 맞습니다. 회장님 말씀에 볼 견이 있고, 지켜볼 관도 있고. 네. 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걸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림처럼 보여지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육안조차도 확신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호주 김여사 저희 누나인데 작년까지도 들었어요. 제가 정말 잘하는 게 뭘까요? 선생님들은 잘 아시죠? 좀 썰렁한 농담 한 번씩 잘하죠. 서사님은 그 썰렁한 농담을 하면은 선생님들은 그냥 웃어줘. 우리 서사님은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나도 재미없다고요. 근데 유머 감각이 근데 제가 썰렁한 농담 잘합니다. 세련된 농담 좀 구사하고 싶어 저도. 그건 이제 근데 정말 또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잘 봐. 그리고 듣고 싶은 건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에 특화돼 있어. 그래서 교무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마음 공부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만 잘 봐요. 저 누나가 인정을 할 거예요. 자,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제가 좀 그런 성향이 강하다 치고 미소님이 보고 싶은 것과 미소님이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미소님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저만 그러냐고요. 다 마찬가지라.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보고 듣는 것도 들을 줄도 알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은타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도 허리가 아팠는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자, 자, 우리 그렇게 앉아도 돼요. 예, 자, 그 얘기가 새길로 샜는데 명상할 때 주무님처럼 저렇게 두껍게 저렇게 앉아버리니까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손을 근데 뒤를 살짝 접어서 앉을 때 우리 회음이라고 하죠. 회음까지 바짝 당기지 말고 꼬리뼈 끝쪽에 살짝 걸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자세가 안정적이고 딱 허리가 쓰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대종사님은 본다고 했지만 육안으로도 제대로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육안으로라도 제대로 보느냐. 옛날에는 저는 여러분들 잘못 보는 거 없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은 눈이 잘못 보는 게 생깁니다. 회장님 저 정밀한 것을 저렇게 그 칼질할 때 회장님 이렇게 딱 칼질할 때 한치도 빈틈없이 들어가시는 분인 거 알고 있어요. 그지만 이 눈이 착시 현상 없습니까? 약간은 제대로 때렸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데 막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밤길을 가는데 불현듯 희끄덩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근데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소름 오싹 돋고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기회의 그것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죠. 자, 어떤 길을 갔어. 오싹해. 자, 거기를 다시 가서 쳐다보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나요? 지나가요. 없어. 자, 부회장님. 예전에 무서워. 그 총각 때는 그 확인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저는 일단 차를 세워. 그리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차 안에 늘 검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 목검을 살짝 뒤로 빼. 그리고 가봐. 어제도 내려오는데 뭐 못 사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나뭇가지에 막 흐여져 막 봤더니 그 뭐예요? 비닐이 걸쳐가지고 막 늘 구우면서 밤에 보니까 어떻게 소름이 쫙 끼쳐야 돼서 그 아시죠? 해서 내려서 딱 보고 그러면 어때요? 제가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는 대종사님 본다고 말했는데 육안조차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또는 착시 현상이나 그때그때 잘 못 볼 때가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자, 내 생각과 감정이 오늘 우체투지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마음 가운데 그득 있어봐요. 부회장님 울산 갔다 오다가 지금이야 이제 좋아졌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아, 형님은 또 왜 그럴까? 그렇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데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관이 어떻게 됩니까? 은타원님 자전거 타고 불러서 청소일 가시는데 그 연세에도 뭔가 생각이 잠겨 있어서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은 보이는데 길이 넓어져요. 좁아집니다. 딴 생각은 넓어보죠. 보통의 근기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가지면 길은 반드시 좁아집니다. 좁아집니다. 그 좁아진 상태에서 육안으로 봤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심한으로 보는 사람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심한은 뭡니까? 미소님, 우리가 보통 일반 법회는 1시
1시간 5분에서 10분 아니면 끝나고요. 나눔 보기는 좀 오고 가니까 뭐 아니 1시간 20분 정도 보기도 합니다. 자, 심한은 뭐예요? 심한. 예, 부장님. 그냥 정답 없습니다. 마음에 그렇죠. 제가 정답이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륜스님 얘기입니다. 인생에 세 가지가 없다는 거 뭐예요? 금방 말. 저거 다 정답이 없다. 그렇죠. 한 가지. 자, 회장님 정답 2개. 역시 회장님 공부 잘하셨습니다. 자, 정답이 없습니다. 미소님의 정답이 미소님만의 정답일지도 모르잖아요. 저의 정답이 저만의 정답일지 모르잖아요. 물론 보편타당한 원칙과 법칙은 있겠지요. 하지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세월이 갈수록 많이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인타님? 자, 정답은 없다. 그 다음에 비밀은 없다. 비밀 없습니다. 예, 비밀은 때를 따라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자, 공짜가 없습니다. 법률스님 얘기입니다. 유튜브에 나온 얘기.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부회장님이 뭔 얘기를 하시든 인터넷은 정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 편하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게 정답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나누는 거니까. 자, 심화는 부회장님 말씀처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강의 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이 열리면은 해도 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모셨던 스승이 그랬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엉뚱한 얘기 하시고. 근데 근데 심한이 열리면은 심호를 전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타원님 참 오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라고 저희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지만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이면의 심오는 뭐냐? 오늘 교수님이 명절 대절 앞두고 머리를 이쁘게 깎아달라는 심오를 나한테 전달하거나 그 속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심화는 그 이면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어떤 세계? 말 이전의 세계.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양세계 이면의 음세계.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부장님이 얘기하는 마음 세계죠. 그럼 심화는 언제 열려요? 심화는 언제 열리냐? 마음의 세계다. 그러면 이렇게 법당에 있는 교무님만 열리고 여러분들은 안 열릴까요? 절하면서 미소님 무슨 생각 들었어요? 어리석지 않은 사람 되길 나타나고 대타원님은 절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절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가 돈이 몰라고 내 마음을 내가 생각을 안 해. 그냥 내가 어떻게 뭐니 막 나한테 뭐는 어쩌라고 뭐가 내가 마음을 생각하고 만나고 내가
심화는 언제 열리냐면은 대타님 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오체투지이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은 심한이 열려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 안에 심한을 열리는 길이 있어. 내려놓을 때, 마음을 비울 때 또 다른 생각이 채워진다는 진리가 이게 묘해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렇게 말하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조차도 내 생각과 감정에 매몰되니까 길이 좁아져서 무슨 길을 왔는지도 기억도 안 난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그 자리. 이렇게 마음 따라서 연불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돌아보는 그 자리. 아침에 은타원님 오셔서 청수와 향을 가라는 그 마음 자리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심한일.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연불은 나무함이 타불이라는 뜻으로 진리에 귀의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장난으로 오는 연불 말고 미소님을 위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강의를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진리에 귀의한다는 연불을 3년만 해도 남의 마음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뜻으로 얘기했구나. 저 사람은 저 마음이 순수하구나. 그래서 심한이 열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라도 앞에 심한이 열린 스승님이랑 모시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4년 모셨나? 시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석에서 저랑 심한이 열리면은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불 켜지면 밝게 보이듯이 그냥 느껴지고 심한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앞에서 내 앞에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심한이 열려가니까. 근데 그분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대산종사님은 1년 정도 기도와 연불 적공 이렇게 마음 내려놓는 공부를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심한이 생긴대요. 그리고 3년 정도 하면 어떻다고 했어요? 남도 보여. 심한이 열려. 부회장님 초창기 때하고 지금하고 사람 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 저는 본인은 몰라. 그 눈과 신법이 열려가는 것들이 달라요. 주무님이 워낙 그릇이 좋으니까. 10년 정도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 어떻게 심한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나무까지 건져줄 수 있다고 했어요. 헬스는 다음 주에 해야겠네.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하다. 요거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듣던 강의 중에서 혹시라도 생각되는 바 있으면은 가볍게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강의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많이 했네요. 생각되는 바 있습니까? 그 희망이라는 게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앞에 계실 때 바라보는 모습이고 어머니란 글자라는 걸 보고 어머니를 떠올렸을 때 그 어머니 사진 속에 계시는 어머니 동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게 희망 그렇죠. 지금 부회장님 얘기를 들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해차가. 근데 심한이 열리면 어떤 사람은 부회장님이 뭘 묻는지가
서사님 같은 경우는 심한이 열린 분이에요. 아, 나 배가 아파 해도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파라고 듣는 분이에요. 부장님이 뭘 질문하는지가 그 머릿속 생각 질문 이전에서 딱 들어오는 게 심한인 거예요. 심한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입과 행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참 사람 잘못 봤네. 이러고 산단 말이야. 부장님 심한이 열리면은 함께 볼 거야. 육신의 모습과 어머니의 인생의 모습과 어머니의 이생의 삶의 가치와 어머니와 나와의 이 말 못할 엄마한테 못했던 모든 것들을 엄마와 나와의 겪어야 될 인연들 배워야 될 것까지 다 주마등처럼 앞에서 펼쳐집니다.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부장님 말처럼 실제로 보는 모습과 사진으로 보는 모습과 전화와 삶의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다가와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연마 같이 해보게요. 너무 어렵게 대답했나 보다. 자, 오늘 우리 누구냐? 처음 법문 나눈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강의를 많이 했지만 좀 더 이렇게 많이 나누는 때 우리 미소님한테 기회 한번 드릴까? 하고 싶은 말, 어려웠던 거. 네. 다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이런 말 말고 아니면 본인의 생각되는 거 하나 짧게.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하지 말라니까 이제 어려웠어요는 아 그래요. 그리고 꼭 대답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 정토님은 어떻게 해요? 정토님은 아니, 주말 안 들어왔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늦게 일어나서 그랬구나. 우리 정토님은 오늘 상 받으신 분 있잖아요. 밴드 올라오신 분. 그분은 밴드 상 받. 근데 정토님은 할 말 없잖아요. 패스 그래요. 늘 할 말 있어요? 회장님이나 주무님은 제 의도를 알아. 자꾸 문의를 해주셔. 회장님도 해주시고 주무님도 해주셔. 그래서 제가 늘 가장 먼저 질문한 분이 우리 회장님과 문열이 법사님과 주무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토님은 패스. 자, 우리 미선님은 오늘 패스로 알겠습니다. 자, 호주 김여사한테 기회 드리고 이제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 김여사. 저기 Say hello. 그래서 about later. 오늘 아침에 제가 커피 전에 머리 깎아줬어요. 머리 깎기 쉽겠어요. 예. 일단 밀면 되잖아요, 그냥. 지금 뭐지? 공부한 거 몰래 보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 하려고 한다는 거. Can I say 뒷방 가운데 음식 잡을 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should say 을 우와. No. 음식 잡을 Correct. 있어요. Please say properly now. Okay. 집에 뒷방. 집에 No. 뒷방 가운데 음식 잡을 있어요.
주방에 음식 테이블이 있어요. 이 말인데 그 말이에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컨닝하기도 힘드시겠네요. 안에 컴퓨터 와 서서에 있어요. 오케이. 사이 아, 고 아내가 컴퓨터와 저 사이에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Can I say something? 와, If I'm talking in 한국어 공부해요. When I'm talking, I feel okay, not nervous. But if I'm talking with you, I'm afraid. So you can say I'm afraid, so nervous. 아이고. 한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보다 잘한대요. Yeah, no stress. 스트레스가 없이 편하게 자기가 말을 이보다는 잘하는데 제 앞에서 말할 때는 긴장돼서 실수한대요. It's judgmental, so I'm afraid. 제 앞에서 말할 때는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긴장해서 실수한대요, 더. 아, 그래요. 저기 네. 믹 더버 불자가 원덕경 불자인데 이번에 그 나이에 환갑 가까운 나이에 음양도서관에 정규직으로 국가 그 음양도서관이라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어요. 가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유가더자. he said 유가더자. Congratulations. Thanks. 감사하다고 말해달래요. 네? 감사하다고 말해달래요. 감사는 축하한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했더니 감사하대요. Thanks. 그 응. 행실이 드러나야 되니까 내년에 그 휴가 와서 맛있는 거 사라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응. 아, 그 전해주라니까 본인만 알겠다고 하면 안 되죠. 저기 아니, 끝나고 말할게요. 호주 길러서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 뭐 혹시 생각되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요 근래에 제가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떠한 어려움을 반드시 겪는데요.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사람은 고무공처럼 회복하고 이렇게 탄력이 있어서 그걸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유리공처럼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부서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무공보다는 유리공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주환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나 경계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이나 경계를 내가 회복할 건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부서질 건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분 말에 의하면 첫 번째가 제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제 생각.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바라보느냐. 근데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건데 오늘 공부한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도 우리가 경계가 없는 삶은 없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한은. 근데 그 경계를 내가 회복하고 이거를 이겨낼 건가 아니고 경계를 당할 때마다 내가 주저앉고 스트레스 받을 건가를 결정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내 생각,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어떻게 내 상태를 조절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